원래 제가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원래는 변리사가 꿈이었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 도저히 내 머리로는 힘들겠구나 싶어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. 근데 어쩌다가 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거의 막 학창 시절까지는 주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제가 이쪽 시장에 뛰어들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우연히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원래 이제 기자 생활을 좀 했었는데 이 기자 생활 하다가 또 욕심에 직접 신문사도 한번 제 이름으로 된 신문사도 한번 차려보고 망했습니다. 아주 젊은 나이인데 빨리 오픈했다가 빨리 망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할까 하다 우연하게 이제 증권업계에 뛰어들었는데 당시 제 그 경력을 젊은 나이에 언론사 발행인이었다라는 부분을 좀 이쪽 업계에서 인정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원래는 홀짝 박사라고 지려고 했던 건 아닌데 사실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저는 주식을 보면서 좀 했냐 하면 우리가 동전을 던지면 앞면 또는 뒷면 홀 아니면 짝 나오듯이 주식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도 뭐 단기든 중기도 오르고 내리고 확률이 반반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제가 그래도 이쪽 업계에 들어와서 보니까 뭐 수급이나 차트 같은 거 좀 보면 단기적으로 오를지 내릴지 또는 특히 그 기업의 재무제표라든가 얼마나 지금 뭐 싸냐 비싸냐라는 정도나 또 이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 지금보다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단기가 됐든 중기가 됐든 저는 5대5 이상의 확률이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.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전 게임하고는 아예 뭐 게임이 틀리다. 어찌 보면 주식은 뭐 어떤 노력을 좀 한다면 단기가 됐든 중기가 됐든 5대5가 아니라 그 이상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보는 거고 특히 조금 일반적 시장이 나쁘지만 않으면 저는 한 10번 중에 한 8, 9번 그다음에 시장이 박스권이 나오더라도 한 7, 8번 정도의 승률은 있었던 것 같고요. 또 약세장에라도 한 6번, 7번 정도는 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좋은 장도 있고 뭐 박스권도 있고 좀 하락장도 있지만 하락장에 조금 잃더라도 또 평균적으로 박스권 보일 때 좀 벌고 좀 시장 좋아지면 많이 벌고 그래서 어찌 본다면 이런 오를지 내릴지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뭐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제가 그걸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홀짝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홀짝 박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많은 분들이 그냥 항상 볼 때마다 홀짝을 그렇게 잘 하신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사실 제가 이제 증권업계 처음 들어온 시점이 99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당시에 이제 자산운용사에 이제 제가 들어오면서 증권업계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깔리고 HTS가 막 이제 깔리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원래는 객장에서 차트 같은 것도 못 보고 이렇게 주문 내고 하시던 분들이 이제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를 통해서 집에서 차트도 한번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차트 보는 게 어마어마하게 유행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외국 서적부터 시작을 해서 차트 보는 방법들, 기술적 분석 관련된 거를 당시에 엄청나게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공부를 쭉 하고 나니까 그것도 참 좋은 도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2000년에 한국 증시를 빛낸 인물로 한번 선발이 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닉네임이 대한민국 차트 분석의 1인자다.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전문가들은 주로 보조지표 같은 걸 많이 보는데 저는 공부를 좀 깊게 해보니까 이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지표일 뿐이고 차트를 정말 잘 보는 방법은 요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거. 그러니까 주식은 팔 수 있는 권리는 보유자만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유자의 심리를 읽으면 이게 지금 당연히 좀 올라갈지 내려갈지 요걸 맞추는구나. 이것 때문에 차트를 봐야 되는구나 해서 이제 보조지표를 싹 지우고 차트만 순수하게 보는 방법들을 많이 강의를 했었는데 당시에 상당히 뭐 급등주도 많이 발굴했었고요.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.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맞추겠는데 이 중장기적으로 차트가 예뻤다가도 나빠지기도 하고 또 나빴다가 예뻐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좀 한계가 있구나. 좀 길게 시세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그 정답은 기본적 분석에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자연스럽게 차트 분석을 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이제 기본적 분석을 보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어찌 본다면 차트도 잘 보고 기업 가치도 잘 보기 때문에 일단 나름 이쪽 업계에서 이 뭐 기업 가치를 잘 본다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아무래도 차트를 잘 본다라는 전문가보다는 이거 좀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또 기업의 미래 가치를 잘 본다라고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.
나에게 주식이란 너무 감사한 보물 같은 존재.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기자 생활을 잠깐 하다가 이제 언론사를 직접 강남 신사역 앞에 차렸다가 당시 제가 기자를 한 42명까지 뒀었거든요. 제가 그때 나이가 한 27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딱 6개월 만에 말아먹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우연히 증권업계에 뛰어들어와서 제가 주식을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하고 사실 열심히 하게 됐고요.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연히 또 한국경제TV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2000년에 첫 방송을 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 22년째 하면서 사실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첫 번째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하나의 직업적으로 이 증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상당히 좀 기회를 준 시장이 아닌가. 거의 뭐 빈털터리에서 어찌 본다면 지금 그래도 한 20년간 어머님한테 한 달도 빠짐없이 용돈도 많이 드리고 있고요. 하다 보니까 뭔가 내 주변 가족들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아니었나.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증권시장은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요.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렇게 예전에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. 이게 사실은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22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22년 딴 일 하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하는 거 하고 저희처럼 그 22년을 하루에 4-5시간 잠을 자고 그 20시간을 주식에 미쳐 있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하다 보면 보이더라고요. 주식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었구나. 이렇게 쉽게 주식을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걸 이제 깨달았을까. 근데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뭔가 제가 이런 방법들을 전수를 해주고 한다면 충분히 저 같은 시행착오는 훨씬 더 많이 줄여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 이 주식 투자는 저에게는 저를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해준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지만 또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여러 시황이나 종목 소개도 하는데 저는 제가 말하는 시황이나 종목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거든요.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또 아마 그런 걸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또 수익이 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는 나 하나의 만족을 떠나서 모든 우리 주식 투자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내가 실력을 갖췄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저에게는 감사합니다. 제가 주식 처음 하면서 왜냐하면 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되니까 계좌 개설하고 난 다음에 종목을 사긴 사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당시에 제가 이제 여러 계좌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다 다양하게 써보려고 제 기억엔 아모레퍼시픽을 그러니까 99년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사가지고 그냥 계좌 개설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투자하려고 산 게 아니라 이쪽 계좌에 100만 원, 이쪽 계좌에 100만 원, 그러니까 100만 원씩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10개 계좌를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최근에 알았습니다. 내가 그 계좌가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거기가 왜냐하면 제가 그걸 거래하려 목적으로 샀던 게 아니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. 수익이 한 5,000% 가까이 나 있는 것 같은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. 대부분 이제 매수보다 매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매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일단 싸게 잘 사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 대신 이제 매도는 우리 흔히 말해서 이게 이제 적정 가격 부근에 왔다 싶으면 이제 파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주가는 왜냐하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올라오면은 이제 저평가 매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쌀 때 사서 조금 비싸질 때 파는 게 맞는데 다만 이 수급이라고 하는 게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비싸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쌀 때는 주식을 살 때는 싸다 싶을 때 조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팔 때는 이제 싸진 않다 싶을 때 한꺼번에 다 팔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 편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가는 항상 비싼 때에서 더 한번 비싸졌다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극하게 팔기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도로 팔다가 너무 거래가 과열이 나타난다 싶으면 그때 몽땅 다 팔아버리는 스타일입니다.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미수나 신용,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욕심이 생기거든요. 근데 제가 주변에서 주식 투자를 쭉 해오시는 분들 중에 저는 몰빵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적어도 레버리지를 너무 심하게 쓰지는 말자. 예를 들어서요.
요즘 1억이면은 한 5억까지도 막 신용 미스 풀로 찍으면 1억이면 5억까지 쏠 수 있거든요. 이게 참 재미난 게 내가 1억이 있는데 한 뭐 일주일에 한 10% 정도야 종목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 5억을 확 그냥 찍어버리면 딱 일주일에 10%만 올리면 5천만 원, 50%씩이 나요. 이거 몇 번만 반복하면 1억이 10억 되는 게 한두 달 안에도 될 수 있거든요. 대신에 문제는 그 10억을 또 풀 베팅해서 50억 찍어버렸는데 만약에 딱 일주일만 20% 깨졌다. 이러면 10억 날아가는 거니까 바로 깡통.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10번 중에 9번을 잘하더라도 한 번만 실수하면 다시 깡통이 돼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주식 투자는 분명히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지름길이 있다는 얘기죠. 근데 우리 현인들이 보면 워렌 버핏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이 명인들을 보면 그래도 작게는 20, 30년에서 많게는 4, 50년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주식은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. 이 느낌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 느낌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?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. 이걸 알리기 위해서 책도 쓰고 많은 강의를 다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사실 우리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무 생각 없이 20, 30년 하다 보면 나중에 30년 지나서 이거였구나. 왜 진작 몰랐을까? 그때 느낄 거라는 거죠. 그럼 이미 늦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일수록 시장에서 검증된 강의 서적이라든가 또는 동영상 강좌 같은 거는 한번 봐보시면 아마 주식 경력을 한 20, 30년 정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주도주 발굴 10개 명이란 주제로 지금 10강을 준비했는데 저는 10강 다 소중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 안에 특히 이 성장 주도주, 성장 가치주, 턴어라운드주로 4계좌를 더블 만드는 방법 강의 이 3강이 있는데 이 3강자는 잘 보시면 주식이 저런 거구나 또 저런 종목을 사야 되는구나 아마 이걸 이해하는데 좀 빨리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